안녕하세요, 바이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목공을 하면서 들었던 사고 유형 중에 실제로 사고라기보다는 부주의에 의해서 다친 경우가 많았어요. 또 기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경우들을 봤는데, 우리가 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그것처럼 목공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꼭 지키셔야 되고,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고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기계실에서는 항상 고글을 착용을 해요. 눈이 다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또 관가하기 쉬운 게 청력. 청력은 바로 지금 당장 다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좀 먹음에 따라 이제 청력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어두워지거나 할 텐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어 플러그 꼭 사용하고요. 또 폐도 마찬가지죠. 이 나무 먼지들이, 미세한 나무 입자들이 모이면 폐에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작업들을 할 때는 저는 이런 얇은 황사 마스크죠. 이런 황사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헤비한 샌딩 같은 걸 할 때는 이렇게 3M 필터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신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 장갑이죠. 저는 앞치마를 착용하면서 장갑을 항상 수시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기계를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기계에서 장갑은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손이 굉장히 건조하고 미끄러운 편이라서 처음에는 장갑을 꼈어요. 맨손으로 작업하다가 목재를 이렇게 집었다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위험하겠다 싶어서 장갑을 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장갑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로션을 자주 바른다던가 미끄럼 방지 크림이 있어서 그걸 바르고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라는 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도 조심하게 작업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면 누가 사고 당하겠어요? 내가 조심해도 일어나는 게 사고기 때문에, 그래서 장갑을 벗었어요. 킥백이 났어요. 킥백이 나서 나무가 돌면서 손이 살짝 이제 날물에 스치게 됐다. 그런 경우에 그냥 손만 살짝 스쳤으면 이 스친 부분만 이제 다칠 텐데, 장갑을 끼고 스치게 되면 이 순간적으로 돌면서 장갑이 빨려 들어가요. 휘리릭 말려가거든요. 장갑만 말려가겠어요? 그 손이 끼고 있는데 같이 말려가지. 그래서 손가락 끝이 조금 베일 사고가 이렇게 절단 사고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은 필히 빼주셔야 돼요. 겨울에 기계도 차갑고 막 나무에서 가시도 박히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가시 박히세요. 손도 지저분해지시고 가시도 박히셔야 돼요. 장갑 끼어서 사고 나는 것보다 가시 박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오늘은 제가 목공하면서 들었던, 즉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사고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등은 또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 블랙박스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구나, 이럴 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고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기 위해 이제 아직 정돈이 안 된 목재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게요. 실제로 그분도 사용할 때 이렇게 큰 보드였다고 해요. 두께도 꽤 되는 월넛을 크로스컷을 하는데, 월넛이 꽤 큰 사이즈였고 이 펜스에 닿는 부분도 길게 많잖아요. 이렇게 보드를 잘랐다고 해요. 보통 이 정도 보드는 이렇게 자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이렇게 거의 다 잘릴 즈음에 이 받쳐주는 손을 너무 민 거예요. 보통은 라이빙 나이프가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조하는 손을 밀게 되니까 이 다 잘렸을 때, 날을 거의 다 지나갔을 때 이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날 쪽으로 비벼진 거죠. 그러면서 톱날을 타고 나무가 이렇게 회전했대요. 그러면서 그 순식간에 받쳐있던 손이 같이 휙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이 많이 절단이 됐는데,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일에서도 그렇게 아찔한 사고가 나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이 왼손을 너무 같이 밀어서 이제 밸런스가 틀어져주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아니면 톱날이 높았거나 라이빙 나이프의 사이즈가 작았거나 그런 사고가 날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례는 이렇게 공방에서 회원분이 이렇게 작은 토막을 좀 잘라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본인이 기계를 잘 못 다루니까 공방장한테 이제 잘라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공방장님이 이제 급한 마음에 그냥 리펜스에 대고 자른 거예요. 이렇게 리펜스를 놓고 이렇게 잡아갖고 잘라 주려고 했던 거죠. 보시다시피 이게 좁잖아요. 나무의 폭이 좁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톱날에 비벼지게 되죠. 비벼지는 순간 톱날을 타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돌게 돼요. 그러면 잡고 있던 손이 확 같이 딸려가기 때문에 톱날에 다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방을 더 이상 운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또 테이블소를 사용할 때 톱날을 정확히 마주보고 서진 않아요. 톱날에서 살짝 비켜서 쓰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목재를 켜다가 생긴 일인데요. 그냥 목재를 쭉 켜면 되겠는데, 우리가 쓰는 원목은 딱 잘리는 순간 밸런스가 틀어지잖아요. 그 밸런스 틀어지는 게 뭐 심하기도 하고 별로 안 틀어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목재를 켤 때 톱날 팁이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나무에 박혔대요. 다음 톱날이 그 팁을 쳐내면서 그 팁이 튀어오른 거죠. 이마를 탁 찍고 나갔대요. 그게 만약에 눈이었으면, 그때 보호 환경을 안 하고 있었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이렇게 사고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나죠. 저희가 테이블소를 사용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테이블소 날을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킥백이 나는 경우, 나는 똑바로 가려고 했지만 톱날 나무가 타서 회전하거나 뭐 튕겨 나가거나, 그럴 때 손이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톱날이 떨어져서 튀어오르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지만 옹이가 많이 튀기도 해요. 그래서 테이블소를 쓸 때는 톱날 정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약간 비껴서 옆에서 사용하죠. 또 지그를 쓰실 때도 톱날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그를 만들 때 보면 뒤에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벽이 있고 펜스가 있고 앞에 부분만 신경 쓰다 보면 잡고 있는 엄지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톱날 뒤쪽으로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뒤로 나오는 톱날에 엄지손을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예 썰매나 지그들을 만들 때는 이 작업되는 부분, 그리고 지나갔을 때 톱날이 위치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줘야 돼요. 또 이렇게 사고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났던 사고도 생각나네요. 제가 인테리어 학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테이블소를 쓰고 작업하는 일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뭐랄까, 창피한 얘기지만 제대로 기계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워왔거나 뭐 그런 경험들로 그냥 선배 후배 해서 같이 막 작업을 했었는데, 그 엉성한 테이블소도 아니죠. 작업 테이블에 원형톱을 붙여놓고 막 사용하던, 그때 2000년 초반에, 그때 이렇게 한 명은 이제 큰 합판을 자르고 맞은편에서 이제 이렇게 보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테이블소에서 다친 거예요. 그때 장갑을 끼고 손이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크게 손을 다쳤는데, 그 뒤로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긴 했는데, 그게 정말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처음에 이제 잠깐이라도 기계에 대한 안전사항을 다들 숙지했으면 그런 사고는 안 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또 특히 테이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냥 자르는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뭐 지그를 가지고 홈을 내기도 하고, 특정한 각도를 자르거나 뭐 모양을 내거나, 테이블소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뭔가 기본적인 기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안전하게 지그를 만들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생각나는 큰 사고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설명 들었고, 제가 좀 안전하게 목공을 하자는 주의예요. 저는 기계가 아직도 무서워요, 굉장히. 그리고 오래 기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익숙하게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 이제 다치지 않는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다칠 수 있겠죠, 너무 자신만만해 하다가. 그래서 저는 기계는 항상 무서워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많은 재밌는 유튜브 영상들을 뒤로하고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그만큼 좀 도움을 드렸어야 될 텐데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실 테이블소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조금씩 얘기를 드릴 거고, 또 이제 제가 가진 기계별로 기본적인 안전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목공하세요.